피부관리 실전 활용편. 제가 일단 발라볼게요. 짠! 제가 쓰던 거라 가지고 얼굴에 안 하는 게 낫다고 이겁니다. 다 해진 거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희주입니다. 앞서 피부관리 영상 잘 보셨나요? 알찬 가성비 비법만 알려줘서 고맙다. 고액으로만 관리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고정관념을 깨주셔서 감사드린다.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어 피부관리 시작했다. 이런 글들도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댓글 참여 감사합니다. 댓글로 올려주신 질문 중에 겹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자 피부관리 실전 활용편을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바세린. 바세린을 어떻게 바르는지 궁금하시다는 댓글이 좀 있었어요. 쫀득쫀득해서 못 바르겠는데 다른 화장품에 섞어서 사용하나요? 라는 댓글이요.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다른 제품에 섞지 않고 바세린 단독으로만 바르고 있습니다. 세안 후에 스킨은 바를 때도 있고 안 바를 때도 있는데 보습크림은 꼭 바르거든요. 보습크림을 얼굴 전체에 바른 후에 바세린을 눈가와 입가에 충분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기초 화장품이 굉장히 단순하죠. 개인적으로 화장품 비싼 거 살 돈으로 피부과를 한 번 더 가자 주의거든요. 보습크림은 요즘 발견한 신박템이 있는데 기초 화장품 리뷰는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볼게요. 바세린을 하루에 몇 번 바르는지 궁금하시다는 댓글도 많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은 다 바르고요. 건조한 계절에는 가방에 바세린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덧바르는 편입니다. 바세린이 가진 이미지 때문에 처음에 얼굴에 바르기 좀 두려우실 수 있는데 일단 발라보면 그렇게 끈적이지는 않아요. 쫀쫀하기는 한데 질퍽거리는 쫀쫀함이 아니라 가벼우면서 미끌미끌한 쫀쫀? 생각보다 저는 이 느낌이 좋더라고요. 제가 일단 발라볼게요. 짠! 제가 쓰던 거라 가지고 많이 비었죠? 양을 보여드리려고 면봉으로 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냥 손으로 떠서 발라요. 이죠? 짠! 그 면봉의 손 부분 이 사이즈 정도로 떠서 눈에 바르고 이만큼 한 번 더 떠서 입가에 발라요. 저는 좀 많이 바르는 편이죠. 근데 보통은 저보다는 적게 바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눈과 입가에 다 바를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자, 저는 건조할 때 그냥 화장 위에 메이크업 한 상태에서도 바르거든요. 그런데 원래 맨 얼굴에 바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초 화장 마지막 단계, 선블록 전 단계에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부가 극건성이거든요. 근데 방송을 할 때 화장을 두껍게 하고 파우더도 두껍게 바른 상태로 오랫동안 그 메이크업 상태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막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막 건조한 느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특히 가을, 겨울엔 와 이러다 주름 생기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주름 생기는 것보다 바세린을 바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화장 위에 바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자 손가락 위에다가 올리고 비빌게요. 이렇게 비벼서 굉장히 많이 발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생각보다 화장이 안 밀려요. 물론 막 벅벅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톡톡톡 눈도 이렇게 톡톡톡 이 위에 막을 입힌다라는 생각으로 여기도 이제 눈가 표정주름 생기기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넓게 많이 발라요. 이렇게 근데 저희 가족만 보면 저까지 여자가 4명이거든요. 저는 피부가 아주 얇고 건조한 타입이고 여동생 한 명은 피부가 두껍고 수분 부족형 지성 타입이고 막내는 피곤하면 아토피가 올라오는 중간 두께의 피부 타입입니다. 어머니는 두껍고 건강한 피부고요. 이렇게 4명 모두 이 바세린을 장기간 바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난 경우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워낙 다르잖아요. 체질도 다르고 혹시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되는 분들은 시험 삼아 소량만 한번 발라보시고요. 며칠 동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화면에 보이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이 화장이 안 번지거든요. 이렇게 남은 거는 이렇게 목에 주름 생기지 말라고 이렇게 펴발라요. 외출할 때는 얼굴이랑 목에 선크림 바르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모공이 큰 부위는 아무래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T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공이 막힐 수 있으니까 바세린은 피해주시고 모공이 없는 부위 위주로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발랐는데 근데 목도 소량으로 발라서 저는 그렇게 안 끈적거리고 이 눈과 입 주위는 제가 진짜 많이 두껍게 발라가지고 주름이 잘 안 생기겠다 이런 느낌이 심리적으로도 들거든요. 다음은 피부과 관리. 보톡스는 전혀 안 맞으시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필러나 보톡스를 시작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싶거든요. 그래서 피부관리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화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슈링크는 몇 샷을 받나요? 이 질문도 중복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피부에 그냥 적당한 자극 정도만 주고 싶어서 에너지는 최대한 약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200샷을 받고 있습니다. 피부과마다 다를 텐데요. 1회에 300샷부터 시작합니다 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2회분을 한꺼번에 결제하고 그럼 총 600샷이죠. 그걸 3회에 나눠서 받으면 200, 200, 200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200샷이 적당하다고 느끼는데 제 동생은 300샷이 적당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부 두께와 원하는 부위에 따라서 사람마다 적정 샷수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샷수보다 한 달 간격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슈링크 부작용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어요. 얼굴 지방 파괴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피부과 전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피부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경험과 의사를 통해 들었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얼굴에 살이 너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저도 받을 때 살이 없는 이 옆볼은 피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살이 좀 있는 이중턱이랑 팔자 위에 앞볼을 중심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든 나한테 맞으면 좋은 관리고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건 좋지 않은 관리죠. 얼굴에 지방이 적당히 있고 리프팅 효과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꾸준히 관리를 받고 있는 거고요. 혹시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슈링크 에너지 강도를 최대한 약하게 할 것. 한두 번 받는다고 얼굴이 확 달라질 걸 기대하지 말고 피부가 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자극을 준다는 느낌으로. 두 번째, 주기적으로 충분히 쉬어줄 것.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달에 한 번 6개월 동안 받고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 충분히 휴식기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먹는 저분자 콜라겐을 매일매일 섭취한다. 이게 지방 파괴의 우려를 좀 보완해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댓글에도 어떤 분이 달아주셨지만 먹는 콜라겐이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존재하기는 해요. 제가 직접 체계적인 임상시험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꼭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제가 어쩌다 깜빡하고 콜라겐을 안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화면에서 보여요. 매일매일 생방송을 해와서 얼굴의 미세한 변화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며칠 콜라겐을 안 먹으면 확실히 얼굴의 탄력이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먹는 콜라겐이 저한텐 참 잘 맞는구나 하고 10년 넘게 정말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알아보니 이런 건 있더라고요. 슈링크 팍팍 쏘는 그 헤드를 팁이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이걸 정품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간혹가다 이걸 재사용하는 충전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품 팁을 사용하는 양심 있는 피부과로 가야겠어요. 다음은 이너뷰티. 지금 먹고 있는 콜라겐은 뭔가요? 문의도 많이 주셨어요. 사실 콜라겐은 제품 상관없이 먹고 있긴 한데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여기 다 해진 거 가지고 왔어요.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저분자 피쉬 콜라겐 업 히알루론산 비타민C 펩타이드 464g짜리 이렇게 생겼죠. 바로 저는 이 통째로 이렇게 먹지는 않고 이거를 좀 작은 플라스틱 통에 덜어서 먹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저분자 콜라겐으로 먹어야 몸에서 흡수된다고 하죠. 동물성 콜라겐은 몸에서 흡수가 안 돼서 족발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만 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먹는 콜라겐 제품으로 나온 건 거의 대부분 어류 콜라겐이 많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콜라겐 제품 거의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먹자마자 와 이거 효과 좋다. 이제 화면에서 얼굴 라인이 부드러워지게 바뀐다 라고 느꼈던 건 버섯에서 추출한 콜라겐이었습니다. 예전에 먹었던 게 흰 목이버섯 콜라겐이었는데 문제는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거. 한 달분이라고 하면 30호가 되죠. 30호에 1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전 동생이랑 둘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한 달 먹으려면 2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까지 주문을 해서 먹고 어류 콜라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류 콜라겐이기 때문에 이것만 먹으면 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스에 타 먹기도 하고 비타민C에 같이 타서 먹기도 하는데 주스 같은 경우에는 별다를 게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블렌더 있죠? 거기에 집에 있는 과일, 야채 갈아서 마실 때 이 가루를 같이 넣어서 갈아서 마시는 거죠. 시중에 비타민C 중에서도 다른 첨가물 없는 딱 순수 비타민C만 들어가 있는 분말 제품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먹는데 이거는 단독으로는 못 먹어요. 너무 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물에 타서 마시는 거는 정말 예전에 예능에서 벌칙 수행할 때 마셔야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요거 한 포, 요거 밥 숟가락으로 2숟갈 정도 머그잔에 물 타서 같이 이렇게 넣어서 마시면 비린 맛도 얘가 중화시키는 느낌이고 이 신맛도 얘가 중화시키는 느낌? 그래서 먹을만 해져요. 신기합니다. 네, 방법이야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없고 바쁘시면 당분이 들어가 있는 스틱으로 드셔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집에 있는 거 제가 그냥 가지고 왔거든요. 다 맛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번갈아 가면서 막 이거 먹었다가 저거 먹었다가 왔다 갔다. 그냥 어떤 콜라겐이든 매일매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내용도 습관화로 시작해 습관화로 끝나네요. 강력한 한방보다 작지만 꾸준히 하는 습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댓글로 표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궁금증에 관한 충분한 답변이 됐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빠잉!